네, 그러면은 형식 문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음, 좀 잡음이 많이 들렸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 형식 문법 포멀 그래머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그 프로덕션 룰을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정의 13번, 3-13번처럼 네 가지 항목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grammar G라는 것은 이제 VN, VT, 그다음에 P, S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VN의 N은 non-terminal 기호들입니다. 자, 이 non-terminal은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터미널이다라고 하면은 종료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끝마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non-terminal이면 그러면은 종료되지 여기 되겠죠. 종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확장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VT는 이렇게 보게 되면요. 터미널 기호들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래머를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유한집합입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이니까 그 원소의 개수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자, VN의 교집합 VT는 공집합이고요. VN의 VT는 합집합은 V. 지금 vocabula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grammar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 grammar 심볼이 non-terminal 심볼이랑 터미널 심볼이 전부 다 합쳐져서 grammar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cabulary V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language theory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자면요. language theory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 이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하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래밍 쪽하고 이제 개념이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용어 자체는 그 언어학에서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이렇게 있고 vocabulary도 거기서 이제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생성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생성 규칙인데 프로덕션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로 지금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자, 알파를 보게 되면은 V의 대거, 그다음에 베타는 V의 스타 이렇게 했을 때 이 대거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원소 하나, 그러니까 공집합 그 입실론이 없는 널 터미널이 없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로 이제 유도할 수 있는데, 자, 알파를 우리는 left hand side, 우리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LHS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베타를 오른쪽 부분 right hand side, RH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화살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심볼을 오른쪽에 있는 심볼로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프로덕션 룰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넌 터미널 심볼로 시작해서 넌 터미널로 시작 이렇게 하고 계속 뭔가 유도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터미널 심볼로 치환되면 종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language theory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non 터미널부터 시작해가지고 터미널 심볼로 치환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집합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language가 되는 겁니다. 자, S 이렇게 있는데 이 S는 VN에 속해 있는 기호인데요. 시작 기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용되는 표기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기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non-terminal symbol A, B, C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 문법 이렇게 보게 되면 영어 대문자 이렇게 딱 나타나면 이게 우리 뭔가 치환되어야 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호고요. 그다음에 시작 기호 S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도 다 non-terminal 기호가 되겠습니다. S는 사실상 V의 그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angle bracket이라고 하는 각괄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angle bracket로 묶어서 나타내는 기호도 우리 non-terminal 기호라고 보겠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앞에서 그 abstract syntax tree를 이렇게 보면서 뭐 integer to float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괄호도 우리 non-terminal 심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ABC와 같은 영어 소문자 구성된 기호,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연산자 기호도 우리 보게 되면은 터미널 심볼이 되겠습니다. 괄호 우선순위 이렇게 표현하죠. 쉼표 이것도 딜리미터 뭐 이렇게 하는데 터미널 심볼이고요. 아라비아 숫자 디짓이라고 하죠. 다 터미널 심볼이 되겠습니다.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와 같은 영문자에서 끝 문자들은 보통 터미널 기호와 non 터미널 기호를 나타내는 문법 기호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문자의 끝부분인 소문자 U, V, W, X, Y, Z 이것들은 우리 보통 이제 문자열, 시퀀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 W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혹은 여기에서 있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보통 알파, 베타, 감마 많이 쓰지 않고 시그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자, 문법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은 생성 규칙의 맨 왼쪽에 있는 기호로부터 이제 시작 기호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 규칙 왼쪽에 같은 기호로 구성된 생성 규칙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 스테이트를 그린다면은 여기에서부터 여러 개 파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 있을 때는 축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생성 규칙 알파에서부터 베타 1, 알파에서부터 베타 2가 있다고 하면은 바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바는 5를 의미합니다. 또는 그래서 이 또는을 사용해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문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 이렇게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법 G는 V, 그 다음에 VN, VT, 그 다음에 P, S 이렇게 있죠. 자, VN은 S와 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볼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심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디짓 두 개가 있고요. 프로덕션 룰 이렇게 보니까 S에서부터 시작해서 0AS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0AS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0,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S.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은 시퀀스인 거예요. 자, S에서부터 0이 오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S1A, A부터 A, 10, A부터 SS 이렇게 있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S는 이렇게 0AS 바 혹은 0, A는 S1A 바 10 바 S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S하고 A는 non-터미널 기호 이고 0과 1은 터미널 기호고 S는 시작 기호고 생성 규칙은 총 5개 이렇게 아주 쉽죠. 네, 여기까지는 되기 쉽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한번 또 보죠. 지금 문법 이렇게 잠깐만요.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프로덕션 룰만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프로덕션 룰 이렇게 보게 되면 E에서부터 E 플러스 T, E 마이너스 T, T. T는 T 곱하기 F, T 나누기 F, F. F는 E 괄호 이렇게 있고, 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이제 대문자로만 우리 보니까 이렇게 F 이렇게 있죠. 그래서 E, T, F가 논터미널이고 여기서 나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산자하고 괄호 구분자 그다음에 ID 지금 여기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썼죠. 요거는 터미널 기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일 왼쪽에 프로덕션 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 시작 기호로 했으니까 2가 시작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규칙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게 되면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유도하는 부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유도하는 거, 그래서 화살표 유도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있는 그 싱글 에로우는 이제 대체한다 이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더블 에로 사용해서 유도한다, 데리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문법이 이렇게 있고요. 정의된 문법에서 어떤 언어가 생성이 되는지 이제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 유도해 나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생성 규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 문법에 맞는지 이제 유도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한다 라는 뜻은 자, 여기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가는 룰이 존재하고 감마하고 델타가 있는데 이게 그 vocabulary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하고 델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감마, 알파, 델타 이렇게 이거는 감마, 베타, 델타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 알파가 베타로 대체되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여기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앞에서 어떤 시퀀스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도 어떤 시퀀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알파라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거 저 색을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정의를 쓰면은 좀 복잡한데 근데 의미를 보게 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데리베이션이 알파가 되는데 자 데리베이션 베타로 알파에서부터 베타로 치환되는 거예요. 치환됐는데 보게 되면 나머지는 결과가 동일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파에서 베타로 변환됐는데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더블 에러인데 위에 스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0번 이상 유도한 거고요. 자, 여기서 대거 스타가 있는데 이 스타가 아니라 대거죠, 대거. 자, 그래서 한 번 이상 유도되는 경우 보통 여러분들 이 랭귀지 시어리에서 나올 때 스타가 나오면 0번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거가 나오면 한 번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이 숫자 n 이렇게 있으면 알파 1에서부터 알파 n까지 해서 요게 n번 반복했다, n번 유도했다 이건데 유도할 때마다 새로운 시퀀스가 나오죠. 문자 열이 나옵니다. 그거를 각각 우리 알파 1에서부터 알파 2, 알파 3 해서 알파 n까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우리 그 각각 생성되는 것을 이제 n에 붙었을 때 요 n에 붙었을 때 알파 n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 수학적 기납법을 할 때 보게 되면 베이스 케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베이스 케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n-1번째까지
그 제대로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n번째가 성립이 되면은 우리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그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그 위에 화살표 n 이렇게 있으면 알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 n까지 유도할 수 있다. 알파 n이 존재한다. 패스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용어를 알파 1은 알파 n을 생성한다. 혹은 유도되었다. 유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알파 n은 알파 1에서부터 감축됐다. 리듀스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싱글 에로는 생성 규칙에서 사용되고 대체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더블드 에로는 유도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호고 이중 더블드 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쪽에서 둘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구분해 보죠. 네. 네, 예제하고 그 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각각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제는 우리 그 생성 규칙으로부터 유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그 싱글 에러는 생성 규칙에서부터 이제 대치되는 것을 의미하고 더블 에러는 유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유도한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문자열에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자열로부터 생성 규칙을 사용해서 그 문자열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제 3.4의 문법에서부터 다음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자열 0은 지금 보면은 우리 규칙이 S에서부터 0까지 가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도한다고 하면은 S에서부터 0까지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법에 맞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0000의 경우에 한번 봐보죠. 자, S에서부터 0 A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에서부터 0 SS S 그 다음에 S에서 00 SS S부터 000 S S에서부터 000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 치환되는 것들 생성 규칙을 보면 제일 먼저 0에서 그 S에서부터 0AS 스타트 심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AS에서 보게 되면 0은 남겨두고 요 중간에 이 SS를 A가 SS로 치환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0으로 치환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의 스타 여러 번 우리 생성 규칙을 적용해서 0000을 유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011 00이 가능한지 한번 봐보죠. 자, 그러면 S에서부터 0AS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잘 봐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도하는 거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이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뭐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딱 생성 규칙을 보면서 이 감이 이게 딱 생겨야 되는데요. 자, S에서부터 0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S에서부터 0 AS 이렇게 오는 거. 자, 3-4 문법 다시 한번 봐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S에서 0AS 또는 0 터미널 심볼이죠. 자, A에서부터 S1A 10 SS 에서부터 지금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혹은 0
그 다음에 A에서부터 S1A, 1A, 10, 그 다음에 뭐였죠? 네, 금방 까먹네요. 10에 SS. 네. SS. 요 문법이 우리 갖춰져 있다고 했을 때, 다양하게, 유도를 해보면, 감이 딱 옵니다.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이게,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요. 자동으로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면은 거의 그 패턴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0011, 00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심볼은 이제 한번 봐야 되죠. 자, 터미널 심볼이 있고 넌 터미널 심볼이 있는 걸로 하니까 우리 뭐 선택지가 없습니다. 0에서부터 자, 아이고. 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S에서부터 0AS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0AS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지 이렇게 보게 되면 S0AS에서부터 아니 이렇게 하지 말죠. 자, S에서부터 0AS를 유도해냈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게 제일 끝에 S를 할 수도 있고요. A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leftmost derivation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치환해 가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이게 괜히 오른쪽에서 했다가 이 치환이 안 되고 넌 터미널 심볼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0에서부터 그 다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면 A를 치환해 보죠. 자, A를 치환했는데 그러면은 10이 있고 SS가 이렇게 있고 S1A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10은 자, 10은 010이 되니까 우리는 0011 00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10은 안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SS든지 아니면 S1A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1이 있죠. 자, 1이 있는데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S1A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0에 S1A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S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S가 지금 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S에다가 1이 이렇게 있으니까 넌 when leftmost derivation 하면은 자리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죠. 00으로 매칭을 하고요. 자, 대충 감이 오죠. 그 다음에는 00, 1,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10S가 되고 그 다음에 00, 11, 00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0011, 00은 유도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 예제 3-4의 그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d 플러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id 곱하기 id가 3-5 문법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성 규칙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규칙을 지금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책을 펼쳐놓고 한번 봐보세요. 자, 책을 펼쳐놓고요. 제가 이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언어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은 책에 되게 또 다른 예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제들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지금 요 예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뭐 출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 4학년 수업이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끔 문제를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변별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컴파일러 프로젝트 하는 걸로 이제 할 거고, 컴파일러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3장을 전부 다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휘 분석부터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휘 분석을 끝내면 우리 어휘 분석에 대한 어휘 분석기를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 구문 분석기를 구현하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 지금 언어 이론에 대한 부분들 배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언어 이론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생성규칙 저희 위에다가 예제 3-5 문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2에서 2 플러스 T. 자, 그 다음에 또는 2 마이너스 T 또는 T 이렇게 되고요. 자, T는 T 곱하기 F. 사실 이 문법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무엇이 나오느냐면요. 이제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를 또 정의할 수 있거든요. 자, 2에서 ID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ID 플러스 ID 곱하기 ID가 지금 문법에 의해서 생성되어 있는 문자열인지 확인해 보죠. 자, leftmost derivation이라고 했으니까 시작 심볼 2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에서 derivation 하는데 우리 보면은 T 지금 보면은 2 플러스 T, 2 마이너스 T, T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나온 요 수식을 보면은요. 이 식을 보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심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 플러스 T 혹은 T입니다. 자, 그 다음에 T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 T 곱하기 F, T 나누기 F, F 이렇게 있는데 제일 왼쪽에서 T로 시작하면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제일 먼저 아이디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그게 애매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T를 선택했다고 보세요. 곱하기하고 나는 나누기는 또 이제 아닐 거고 곱하기에서 T 곱하기 F여야 되는데 T 곱하기 F에서 T에 곱하기가 지금 보면은 괄호로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 곱하기 F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F가 되는 거고 그만 괄호가 이렇게 괄호로 매핑되는 것 텐데 괄호로 매핑되면 지금 보면은 ID 플러스를 할 수 없죠. 자, 이런 거를 데리베이션을 할 때 더 쓰지 않고 우리가 유추해서 단계별로 먼저 가보는 것들을 이제 보통 이런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커헤드라고 합니다. 먼저 가보는 거죠. 먼저 한번 해봐야죠. 이거는 T는 절대 안 되네. 그러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2 플러스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거 왼쪽을 계속 이게 바꿔 나가야 되죠. 자, 2를 보니까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ID가 나와야 돼요. ID 나올 수 있는 거 루커헤드 이렇게 봐가지고 보니까 지금 보면은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ID가 무조건 ID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ID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먼저 살펴보면은 2에서 T 다른 거 선택하면은 다른 심볼이 나와버리니까 이미 끝나버리죠. T, F, 그 다음에 ID 이렇게 있으니까 T 플러스 T로 유도되고 이 T 맨 앞에 있는 거부터 먼저 하니까 F 플러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f는 id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d 한 다음에 플러스하고 t는 지금 보면은 또 f로 되고요. 그 다음에 id는 괄호 열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id 플러스 2인데 2 이렇게 보게 되면 t로 매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id 플러스 t 곱하기 f로 데리베이션 되고, id 플러스 t가 그 다음에 f가 되죠. f가 되고, 그 다음에는 id 플러스 id 곱하기 f, 다음에는 id 플러스 id 곱하기 i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2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원하는 수식의 표현식이 유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문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과 문장의 형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언어 이론에서 지금 우리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 이론에 대한 내용들 이겠습니다. 어떤 S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도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S1, S에서부터 W1, 워드라고 있죠. W2, W3 계속해서 W까지 이제 가는 유도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스타트 심볼에서부터, 시작 심볼에서부터 어떠한 W라는 터미널 심볼로 구성되어진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W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S에 데리베이션 하는데 스타죠.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W가 W vocabulary에 속해 있으면은, 그러면 이 W를 우리는 문장 형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W가 그 VT non terminal로 이제 그 구성되어진 그 vocabulary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W를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에는 문장 형태고 밑에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V 스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non terminal 심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non terminal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문장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형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형태에 제 말한 거 그대로 이렇게 있죠. 터미널 기호하고 non 터미널 기호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고, 문장은 터미널 기호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 C 문법, C++ 문법, 자바 문법, 파이썬 문법, 각각 문법 체계가 있는데, 그 문법의 생성 규칙들이 있고, 그 생성 규칙을 통해 가지고 유도해 나갈 때 터미널 기호들로만 구성된 문장을 우리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터미널 기호, 그러니까 더 이상 파생될 수 없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 문법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는 그 센텐스들, 코드들, 그게 이제 우리는 언어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3-6에서 유도를 했는데 문장과 문장 형태 이렇게 보는데요. 유도 과정 중에서 있는 문자열 S, 스타트 심볼,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왔었죠. 치환해 가면서 갔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문장 형태가 되는 거고요. 터미널 기호로만 구성되어 있는 0000, 이게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0은 시작 기호 S로부터 생성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성 규칙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한 거니까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컴파일 이론을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정의한 내용들이 잘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예제 계속 나옵니다. 3-9 문장과 문장 형태에서 유도 과정 중에 있던 문자열들 요거 쭉 제가 앞에서 써가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게 이제 다 문장 형태고요. 터미널 기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로부터 생성된 문장 요게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 기호와 생성 규칙으로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혹은 허용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법 G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문장의 집합을 언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L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실제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필기체에 G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G는 그 L은 G로부터 생성되는 언어고 시작기로부터 요도될 수 있는 모든 문장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죠. L의 G는 문법 G에 의해서 생성되는 언어이고 G에 의해서 생성되는 문장들의 집합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집합들 아까 했던 문장들의 집합이니까 0000 그러니까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그 문장들을 전부 다 이 집합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W 워드죠. 그래서 S로부터 유도되는 모든 W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조건 제시법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문장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의에 따르면 스타트 심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미널로 해가지고 터미널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뽑아내면 돼요. 다 뽑아내가지고 이 집합 안에 넣으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딱 하면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한한데 그거를 하나하나 셀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블이 인피니트하다 이렇게 있겠죠. 아이고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하다 이렇게 셀 수 있는데 무한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봐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고 수학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문법이 주어져 있고 그 문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허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한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한한데 유한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어진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무한하다라는 거고요. 카운터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카운터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보통 자연스러운 매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문법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거 요거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추출해 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전부 다 추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좀 반복되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자, S 심볼들 이렇게 non 터미널 심볼들 가져왔고 터미널 심볼 가져왔고 프로덕션 룰
이렇게 있고 스타트 심볼 S입니다. 자, S에서 A로 가고 A에서부터 A, B, C, 그 다음에 A, B, A, 스몰 a, 대문자 A, B, C,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시작기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문장들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는 거죠. S에서부터 A로 가고 그 다음에 A, B, C로 되고 A, B, B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룰을 바보같이 계속 붙여 넣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니 셋 뭐 이런 거 하죠. 클리니 클로저를 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A, A, B, C, A, A, B, C, B, C 에서 계속 치환해 나가죠. 자, 계속 치환해 나가는데 중간에 이 넌 터미널 심볼이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무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그 공통된 부분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규칙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자, 파생되는 언어들 이렇게 봅시다. SA 그 다음에 BD, PS인데 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시작기로부터 생성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룰 통해서 DAD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AD, DD, ADD 그 다음에 종료되고요. 쭉 되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책을 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룰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판서를 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책을 보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제 판서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식을 까먹어요. 자, 일단은 요 한번 봐보죠. S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유도되는데 DAT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종료되는 게 D, B, D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D, D, A,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다시 D, D, B, D, D죠. DDD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DD, D,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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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 B, DDD 이렇게 되고 그래서부터 쭉 파생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는 것처럼 요 끝에서는 터미널 심볼로 해가지고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해서 제일 끝에 있는 것들만 전부 다 주워 담으면 랭귀지가 되는 거죠. 자, 이 랭귀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끝에 있는 것들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면 DDD, B, DD, DDDD, B, DDD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규칙성 이게 보면은 D에 N, B에 D에 N 되고 뭐 여기 있는 식 그대로 그냥 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앞에서 정의한 문법의 개념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센텐스니 센텐셜 폼이든 뭐 다른 게 있는데 이 촘스키가 언어학자죠. 이 촘스키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촘스키는 생성 규칙에 따라 가지고 종류 네 가지 이제 언어의 종류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촘스키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게 되면 유형제로 무제약 문법. 그래서 생성 규칙에 어떤 제약도 주지 않는 게 이제 무제약이고요.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 그래서 생성 규칙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알파가 요게 지금 그 카디널리티죠. 그 길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왼쪽보다 왼쪽과 같거나 길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그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 규칙의 왼쪽 부분은 하나의 넌 터미널 기호고 오른쪽 부분은 문자열인 경우 시퀀스인 경우에 이게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고요. 레귤러 그래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면은 이 식이 됩니다. 생성 규칙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약을 거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제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선형이냐 뭐 좌선형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넌 터미널 심볼에서부터 센텐스로 매핑이 되는데 터미널 심볼이 항상 왼쪽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선형 라이트 리니어 문법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 넌 터미널 그 심볼이 만들어지는데 넌 터미널에 터미널 해서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으로 계속 문장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거를 혹은 문장이 유도되는 거죠. 이거를 좌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법이 주어졌을 때, 어떤 문법 셋이 주어졌을 때, 그 문법을 통해 가지고 그 문법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별해 보고 싶으면, 그러면 그 언어가 생성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문법을 보는 거예요. 생성 규칙을 보는 거죠. 자,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인지 만약에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가 아니면 무제약 문법입니다. 컨텍스트 센시티브가 아까 알파에서부터 베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요 조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센시티브라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인지 봅니다. 그 다음에 정규 문법인지 이렇게 보는 거죠. 제약사항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제약사항들이 붙기 때문에 제약사항들을 각각 만족하면은 그 문법 체계가 어디에 매핑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네 가지 문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봐보죠. 자, S에서부터 매핑이 되는데 일단은 컨텍스트 센시티브한지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생성 규칙을 보면 S에서부터 0AS 0, A에서부터 S1A 10 SS. 그러니까 왼쪽은 한 개인데 카디널리티가 1인데 오른쪽은 같거나 카디널리티가 같거나 오른쪽이 더 길죠. 그래서 컨텍스트 센시티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컨텍스트 센시티브 생성규칙 이게 봤고요. 왼쪽 부분이 지금 보면 생성규칙의 왼쪽 부분에 지금 보면 넌터미널 기호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컨텍스트 지금 그 free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규 문법인지 보면은 보면 되는데 지금 생성규칙 지금 0 AS 요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 부분 터미널 부분 이렇게 보면은 터미널에 넌 터미널 심볼 이렇게 하나 붙어야 되는데
AS 이렇게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정규 문법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expression에 대한 것들, 표현식 하는 것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문법 인식인지 보니까 알파에서 베타 갈 때 오른쪽이 더 길어요. 더 길거나 같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센시티브하고, 자, 그 다음에 다 왼쪽에서부터 넌 터미널 기호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컨텍스트 프리고, 그 다음에 생성 규칙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에서부터 지금 보면 2 플러스 t. 자, 생성 규칙의 오른쪽 부분이 정규 문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정규 문법이 아니라서 컨셉트 프리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봐보죠. 다음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지금 왼쪽 부분 일단 길이 한번 봐보세요. 길이는 맞아요. 컨텍스트 센시티브 합니다. 자,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컨텍스트 프리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얘네 두 개 때문에 컨텍스트 프리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텍스트 센시티브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딱 봐도 보면 아주 심플하죠. 컨텍스트 레귤러 그래머 있고요. 자, 보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문장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right 가 되겠죠. right linear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부분집합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멀 랭귀지에서 자주 인용되는 언어들 이렇게 있는데요. 뭐 심플 매칭 랭귀지, 그다음에 중복 매칭 랭귀지, 그다음에 좌우 대칭, 팔린드롬 랭귀지, 파렌테시스 랭귀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이런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 대한 인식기들이 각각 이렇게 있을 텐데요. 지금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문법의 표기법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